현재 일본에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태풍까지 속속 상륙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전력 수급 차질주의보를 발령하고 있고 발전소가 고장나면 큰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중에는 전력 수급이 어려운 것에 대해 전력회사가 탈탄소 때문에 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했다라는 해설을 내놓은 것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일본의 전력회사가 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한 이유는 전력시장 민영화로 이용률이 낮고 채상성이 나쁜 발전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2016년 전력시장 민영화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 화력 설비가 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용률이 낮은 석유 화력입니다. 또한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 정책을 지지하는 일본인들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전력 공급도 늘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전력 공급 설비가 감소하는 배경은 태양광 발전 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석유 화력 발전소의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운영을 중단한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수인 화력 발전 설비는 더욱 감소하게 되고 일몰 후 혹은 악천후 시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면 부과금액 부담에 따라 일본의 전기요금은 더 상승할 것입니다. 지난 6월 3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의 액화 천연가스 공급의 약 8%를 담당하는 사할린 2개 사업 주체를 러시아 정부가 새로 설립하는 기업으로 변경하고 자산을 새 회사에 무상 양도하라는 대통령령을 발령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러시아 사할린2 사업의 국영화로 일본은 LNG 공급이 끊기거나 감소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일본으로 향하는 LNG 공급을 끊어버리게 되면 연료 부족으로 충분한 양의 발전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일본은 전력 수요 피크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절전을 생활화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악재는 또 있습니다. 6월 초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의 7개 LNG 수출 터미널 중 한 곳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10월까지 출하가 정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LNG 가격 급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전력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력 수요량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전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공급력이 그 이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부터 고정 가격 매수 제도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는 크게 늘었지만 석유 화력 발전 설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화력 발전의 차이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결정되는 것과 연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력 공급상으로 큰 차이입니다. 일본이 정전 위기를 겪고 있는 배경은 간단하게 말하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이 중지되면서 공급력이 감소한 것에 가세해 전력 민영화가 이루어져 한층 더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이 진행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결과 이용률이 낮은 석유 화력 발전소는 사라져 갔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전력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는 배경은 일본인들의 절약 정신보다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부분이 저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조 kWh를 넘었던 일본의 전력 수요량은 2020년도에 9,135억 kWh로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수요 감소를 보인 분야는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정지에 따른 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운영했던 석유 화력 발전소의 발전량도 계속 감소했습니다. 전력 민영화가 이루어진 2016년 4월 3,824만 kW였던 석유 화력 발전소는 2021년 3월 2,504만 kW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력 부족 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정전 위기에 놓인 나라는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화석 연료 의존 탈피를 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에너지, 전력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위기는 일본과 근본적으로 원인이 다릅니다. 일본은 발전 설비 자체가 부족하고 유럽 각국은 충분한 발전 설비 용량은 있지만 연료 부족으로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이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며 불가리아와 폴란드의 천연가스 공급을 지난 4월 27일 중단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가즈프롬은 파이프라인 구동용 가스 터빈이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캐나다에서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독일로 향하는 노드 스트림 1 파이프라인 수송량을
6월 중순부터 60%가량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노르드 스트림 1 이외의 파이프라인 수송량도 크게 떨어지면서 러시아가 유럽에 제공하는 천연가스 공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가즈프롬의 공급 중단 대상국도 계속 늘어나면서 6월 말 기준 핀란드, 네덜란드 등 12개국이 공급 중단 또는 공급량 감축 대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켜 러시아의 힘을 보여주려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천연가스 공급량의 감소는 일본의 발전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일본은 2주에서 3주 정도 사용될 천연가스를 비축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천연가스 비축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겨울철 대비 비축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석탄 화력 발전을 재개했고 독일은 긴급 상황을 대비해 석탄 재고를 쌓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2035년까지 천연가스에서 수소, 바이오가스 등으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독일과 네덜란드는 공동으로 천연가스전 개발에 나섰고 이탈리아도 천연가스 탐사 생산 재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온난화 대책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재 러시아산 공급 감소분을 보충해주고 있는 것은 미국산 LNG이지만 미국의 주요 LNG 수출 기지국 중 한 곳에서 6월 초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급 환경은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폭발 사고가 발생한 터미널에 올해 1월에서 5월간 LNG 수출량은 600만 톤을 넘었으며 이 중 유럽용이 71%, 아시아용이 17%였습니다. 프리포트 터미널 운영 사업자들은 부분 조업 재개가 10월에나 가능하고 완전 재개는 올해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은 600만 톤 이상의 LNG 부족을 겪게 되는 셈입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미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LNG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했으며 LNG 전체 수출량의 7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아시아 수출량은 중국을 중심으로 크게 떨어져 전년 대비 51%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이 기간 러시아산 가스를 더 많이 수입했습니다. 미국의 유럽용 LNG 수출량은 유럽 LNG 수입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1월부터 4월 실적은 2천만 톤 가까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공급 물량을 줄이고 미국의 프리포트 수출 물량이 수백만 톤 이상 줄어들게 되면서 천연가스 수급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푸틴 대통령이 사할린2 사업을 국영화하겠다고 하면서 일본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해 버렸습니다. 발전 설비 부족으로 정전 위기에 직면한 일본은 연료 부족으로 필요한 전력 수요량만큼도 생산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프리포트 폭발 사고로 조업 재개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사할린2 사업 국영화 대통령령을 발령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대변인은 일본의 LNG 공급을 중단할 우려는 없다고 발언했지만 일본의 앞날은 불투명할 뿐입니다. 현재 일본 전력업계의 LNG 재고량은 6월 26일 기준 215만 톤으로 이는 2주 정도면 바닥나고 맙니다. 미국, 멕시코만으로부터 항해 일수를 계산하면 지금부터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미국산 LNG 수입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와중에 러시아가 일본으로 향하는 LNG 공급을 끊어버리면 세계 LNG 가격은 폭등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유럽과 일본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로 활용해 유럽 국가와 일본 산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8월 중순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해 석탄 가격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더 절전해야 하고 전기 요금을 지금보다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에는 정전 위기를 완화할 유효한 단기 방안은 따로 없습니다. 절전 포인트로 수요량 삭감을 꾀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인들의 생활과 산업 활동에 영향이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는 장마철로 인해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 정부는 태풍으로 정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자연재해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교민분들이시라면 혹시 모를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 자가용 발전기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